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박수영 의원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의 숨은 이유 세 번째 꼭지 들어갑니다. 건국전쟁. 자, 요것도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아침까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벌어지는 각종 종편이나 방송사에서 벌어지는 지금 풀어내고 있는 해설 말고 센슈만의 해설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좌파적 해설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거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요. 저는 너무나 지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건국전쟁, 이 다큐멘터리, 지금 한동훈,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건국전쟁 이 다큐멘터리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메시지는 다들 많이 좀 듣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 중에서는 한미 방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요거 하나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 또 하나는 농지개혁 있었잖아요. 이것을 결단을 내린 것. 북한은 토지개혁 있잖아요. 그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분배가 어디서 지들이 다 노동계급이 다, 그죠? 노동당이 갖는 거지. 우린 농지개혁이었죠? 요거를 지금 이번에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낸 거고 또 하나의 메시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어제 그 영화관 자리에서 자, 관람을 마치고 나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언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일파에 대해서 지금 자, 이승만 대통령의 이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나온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86 청산론이 독립운동가를 폄훼했던 친일파들의 논리.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논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어느 독립운동가들이 돈봉투 돌리고 NHK 룸살롱에서 그죠? 쌍욕을 지 동료들한테 운동권 동료들한테 욕하고 이렇게 합니까?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운동권 특권 세력과 독립운동가는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운동권들의 이 대중 선동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역선동, 이것의 선수 중에 선수고요. 천재입니다. 센슈가요. 역대 어떤 우리 자유우파 내부의 어떤 정치인이든 또는 그 좌파 내부에 또 86 운동권의 국회의원들이든 이 대중선동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인데 이런 대중선동들을 한 방에 역선동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한 방에 이렇게 개차만 만드는 사람은 역대 없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천재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독일 히틀러 나치 있죠. 나치의 이 대중선동의 선동 중에 선동인 선전상이 괴벨스거든요. 저희 좌파들이 제가 대중선동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대중선동은요. 선전선동론을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공부를 한 거죠. 선전선동론의 공부는 레닌 볼셰비키 선동론이 있고요. 마오 중국의 모택동의 마오쩌둥의 선동론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을 선동할 때 어느 포인트를 선동하라. 이게 다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동이 되어 있는 좌파들이 선동을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선동 전문가죠. 아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선동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저는 나치의 괴벨스의 선동론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의 선동론까지 공부를 한 거죠. 제가요. 3개를 공부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의 이 선동은 한마디로 하면 괴벨스는 탁월한 선동가인데 괴벨스를 능가하는
한국판 괴벨스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한동훈 위원장. 한국판 괴벨스를 넘어서는 그런 선동가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인정. 이 면에서 사실 선동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 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 운동권들이 독립운동가라고 이들이 거기다 등치시켰던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로 촌철살인적으로 그 선동을 완전히 깬 겁니다. 어저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 건국전쟁 관람은 여러분 어떤 역사적 의미, 우리에게 정치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럴 겁니다. 지금부터 좌파 분석입니다. 80년대 이래로 자 1980년, 87년 뭐 이때부터 87년은 아니죠. 80년대부터 요것도 길어지면 안 되는구나.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좌파 내부에서 자 80년대부터 각 이 지역적으로나 또는 어떤 민노총 자 그 당시 이제 지금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전대협, 그다음 민변, 참여연대 이렇게 각 곳에 좌파 진지들을 구축해 나가고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출판사도 있습니다. 출판 영역도 좌파가 더 많아요. 출판사들도. 좌파 출판사들.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좌파 출판사들이 지금 대한출판협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출판사 두 가지입니다. 대한출판협회라는 공식적인 옛날부터 대한자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장악하고 있고요. 또 출판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동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장악했어요. 그다음에 민예총. 그렇죠? 자, 좌파의 문화계들이 다 장악한 겁니다. 또 그 민예총이 있고 또 대한예총 이게 있죠. 이것도 좌파들이 이건 장악 못했죠. 마찬가지로 문화 쪽에서는 이렇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들이 이념적으로 역사와 민족문제를 쭉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지를 구축해서 30년 동안 이 민족문제연구소 여기서 친일파 인명사전도 만들어냈고요.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우리 좌우우파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 산업화 다시 말해 건국화 산업화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완전히 친일 역사로 다 매도를 한 겁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위안부 문제는 모든 게 다 친일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이걸 어디서 했느냐. 국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참여연대에서 다 만들어냈고 문재인 때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부 참여연대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역사 쪽은 바로 어디서 만들어냈어?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 그런데 여기에 대항하는 우파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냐?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는 우리 한국 사회를 유사 사회주의로 바꿔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역사를 왜곡해왔던 겁니다. 좌파 중심의 역사로. 그죠? 그 다음에 우파 역사는 전부 친일 세력으로 여기가 뿌리고 출발이에요. 그런데 우파적 역사를 강조하는 역사학계 이런 분들은 어떠냐? 목숨 걸고 우리의 우파 역사를 새로 세우나요? 안 세우죠. 목숨을 왜 걸어요? 이분들은 그냥 먹고 사는 먹거리예요. 직장. 그게 그냥 역사 문제를 연구하는 겁니다. 교수들이든 연구소든. 좌파들은 투사들입니다. 역사 왜곡의 투사들. 역사 문제를 갖고 투쟁하는 자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금 운동들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는 건국전쟁은 사실상 한국 전쟁 이후에 좌파가 장악해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이거를 다시 우파의 우위로 바꿔나가기 위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이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제가 보는 건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파 역사를 공부하는 교수, 역사 연구자 이분들 그냥 허접한 거였죠. 지금까지.
목숨 걸고 이제 다시 이 역사 전쟁에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바보처럼 지금 이 다큐멘터리 본다고 이게 들어보세요. 자, 한동훈 위원장 끝나고 나서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거 보고 나서 자, 박수영 의원 SNS 설 연휴 기간 영화 후기를 남기면서 관람을 좀 독촉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제가 읽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오는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 전쟁이다. 반드시 자유우파가 승리해서 건국, 그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할 것. 이렇게 썼어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썼다고. 자, 이렇게 썼는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쓰지 말아라. 총선 58일 앞두죠. 지금 이 총선이 살아남은 것도 이슈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또 대통령 중심으로 지역을 순방하고 지금 세대들을 순방하면서 자, GTX 공약 이거 수도권 전체 지금 경기와 인천 지지율이 급등했죠. 이 급등했던 더 큰 아까 급등했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리얼미터에서도. 그런데 왜 급등한 줄 아세요? 제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제가 다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죠. GTX 공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GTX 공약. 제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까지 지역 여론들 다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직접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GTX 공약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직접 지금 민생은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GTX 공약과 쭉 이런 걸 통해서 쫙 지금 이 공약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니까 쭉 지금 여론을 우리에게 쭉 지지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념 전쟁으로 이슈를 바꿔버리면 58일 앞두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중도층 달아납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제2의 총선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박수영 의원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재발견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도 되는 영화입니다. 많이 보시고 역사적 상식을 넓혀 주십시오. 다큐멘터리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또 MZ세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 공부에 좋은 자료가 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런 정도 톤 다운해서 SNS에 올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건국전쟁 제2의 건국전쟁이다 4월 11일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홍범도 장군 동상처럼 또 엉뚱한 데로 볼이 튄다 이거예요. 이게 센슈가 오늘 건국전쟁 관람한 한동훈 여기에서 관람의 숨은 이유는 한동훈 장관 숨은 이유는 첫째 이거를 운동권 청산 요 프레임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것. 어떻게?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영화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영화로 이념을 의식하고 교육한단 말이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영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런데 이 확산을 눈에 띄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가지 말라는 거죠. 홍범도 장군 짱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라. 그래서 박민식 장관도 또 과도하게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지 말고 교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총선 이슈를 살아남팔거든 만들어 가자. 이게 오늘 센슈가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문화적으로 이걸 확산시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 수준에서 조용히 역사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